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만큼 쟤는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쩌라고요? 좋아하게 만들면 그만이죠. 차곡차곡 딱 5단계만 밟아나갈 자신이 있다면 장담컨대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욕 달릴 것 같은데 욕할 거면 다 보고 욕해줘.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거나 그 사람과 잘 돼가고 싶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쵸? 일단 내가 저 사람과 잘 되고 싶은 걸 어필하고 슬슬 꼬셔내는 거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작 단계에서 전부 오류에 빠져요.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의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이 커지면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냥 감정만 앞세워서 들이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들이대는 것도 적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이대게 되면 그냥 부담이 되거나 그대로 사이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처럼 다가가는 방법에 대한 처세를 다룬 영상들은 대부분 내가 다가가는 그 과정 자체만을 다루니까 이런 영상의 댓글에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저것도 다 여자가 예뻐야 되는 거다, 내 스타일 아닌데 저러면 싫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겠죠. 물론 내가 상대의 외적인 이상형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장점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나서 다가가면 가능성이 없지 않죠. 그런데 아직 이런 나의 다른 장점들을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주는 시간도 갖지 않았으면서 무작정 감정만 앞세워 들이댔는데 외적 이상형이 아니다, 그러면 뭐 불보듯 뻔합니다. 누군가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건 절대 도박이 아닙니다. 하여 오늘은 이런 위험 부담 없이 내가 잘 되고 싶은 상대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나와의 연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또 나아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설렘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을 차곡차곡 알려드릴게요. 절대 건너뛰지 말고 이 단계별로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서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냥 무작정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 사람 대 사람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이때 필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예의와 친화력이죠.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가볍게 안부를 묻고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1분이라도 된다면 그제서야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최소한의 경계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최소한의 정보도 주지 않았으면서 그냥 무작정 플러팅을 한다는 건 플러팅하는 사람의 스타일 자체가 평소에 그렇게 과감한 타입이 아니라면 잘못했다가는 반감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먼저 인사하고 가볍게 안부 묻고 새로운 근황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1분이라도 수다 떨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상대가 나에게 먼저 인사를 해오거나 먼저 아는 척을 해온다면 이제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그 사람은 나를 사람 대 사람으로는 인정하고 경계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어서 두 번째, 친구 대 친구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제는 사람 대 사람에서 약간 점프를 해서 친밀감을 쌓는 과정이에요. 경계하지 않는 느낌을 넘어 친근하고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단계. 하여 이때 필요한 키워드는 관심사죠. 이 파트부터는 이제 각자의 관심사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공감도 해주고 토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나도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 나도 가봤어요 하는 그런 식의 공감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공통의 관심사가 좀 많아지면 적절치는 않지만 이제 누군가의 뒷담화를 같이 하거나 서로의 신세한탄을 하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뭐 그리 깊은 이야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불평 정도는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이 과정에서 상대의 말이 점점 편해지니까 저를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하고 상처를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말이 편하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편하다는 방증이죠. 오히려 틀에 박혀있는 딱딱한 마음보다는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편한 마음이 조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이제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말이 너무 잘 통한다고 진짜 무슨 그 남자 새끼들끼리 하는 농담 막 그냥 색드립하고 너무 심하게 그러면 안 돼요. 상대가 어느 순간 본인의 고민을 알아서 털어놓기 시작한다면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 남자가 당신에게 막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게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여자들보다는 마음을 연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고민도 먼저 털어놓는 거거든요. 이어서 세 번째, 남자 대 여자. 이제부터는 시시콜콜하게 뭐 먼저 인사하고 일상 얘기하고 신세한탄하는 과정을 넘어서 남자 대 여자가 있을 때 묘하게 핑크빛 기류가 도는 대화들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단계에서 필요한 키워드는 썸, 소개팅, 데이트, 결혼 등 전반적으로 연애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놀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이런 주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가 얼마나 이런 이야기에 빼지 않고 본인도 관심을 갖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봐야 돼요. 그걸 봤을 때 나에 대한 호감 여부도 어느 정도인지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뭐 그래 툭 까놓고 사람 대 사람, 친구 대 친구 뭐 이 정도를 할 수 있다 이거야.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 가면은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막상 남녀간에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하면 부끄러운 거죠. 이거를 어떻게 빌드업 해야 될지 몰라. 물론 각자의 상황이나 가치관에 따라 빌드업 해야 되는 과정은 다 다르지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계신 분들이라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빌드업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 1단계, 현재 연인들에게 핫한 데이트 코스 사진이나 연인들에게 핫한 팝업 스토어 링크를 보내면서 와 여기 사람 엄청 많다, 다 커플인가 봐, 난 사람 많아서 이런 데 가는 거 별론데 넌 데이트하면 이런 데 자주 가? 커플과 데이트라는 키워드로 주제를 전환시키고 그래? 그럼 넌 여자친구 있으면 뭐하고 놀아? 오 해외여행. 그럼 혹시 마지막 해외여행이? 자연스럽게 마지막 연애도 떠보는 거죠. 뭐야 그럼 꽤 됐네? 근데 왜 지금은 여자친구 안 만들어? 연애 가능성도 떠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럼 넌 어떤 사람 만나고 싶은데? 이제 이상형에 대한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연애 센스가 좀 있는 분들이라면 이때
상대 이상형에 공감하면서 나도 그런 남자 완전 좋은데 나도 그런 건 완전 싫어. 확실히 연애하면 그런 건 중요하지. 상대와 나의 이상형을 점점 겹치게 만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반응을 잘 봐야 돼요. 만약 상대와 내가 이성으로서의 가능성이 없고 전혀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연애나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해주고 끝.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충 얼버무리거나 돌려버리겠죠. 남자가 여자에게 별로 마음이 없으면 연애라는 카테고리에서 나오는 저런 이야기 그냥 불편하기만 하고요. 낯간지러워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상대가 흥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거나 아니면 역으로 이제 나에 대한 연애사나 이상형을 궁금해한다면 이 새로운 주제가 흥미롭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에 하나 내가 이런 식의 키워드를 꺼냈는데 상대가 저런 식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온다면 이제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겠죠. 네 번째, 연인 대 연인.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들이댈 차례예요. 들이대는 것도 이 단계까지는 와야지 이제서야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인 대 연인으로서 들이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키워드는 설렘이죠. 이게 뭐지? 여러분, 아직 사귀지 않는 남녀 관계가 언제 가장 설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연인은 아닌데 연인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막 상상력도 돌아가면서 설레는 거거든요. 최대한 이제 그런 설렘을 주는 거예요. 한강, 놀이공원, 전시회 같은 마치 데이트 코스가 연상되는 곳으로 먼저 약속을 제안해보는 것도 좋고요. 또 거기서 다른 연인들 사이에 우리도 연인인 척 끼워보는 경험을 하는 것도 매우 시너지가 되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무뚝뚝하지만 내 앞에서는 유독 배시시거리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에 응하지 않으면서 나와 약속을 잡는 건 좋아하고 이처럼 마치 너는 특별하니까 하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도 상상력에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과정이 좀 지나가면 말은 안 해도 일요일 저녁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토요일 아침에 모닝콜을 해주는 등 우리 둘만 하는 암묵적인 룰을 만드는 것도 썸 때만 느낄 수 있는 묘한 쾌감이죠. 이어서 아예 여기에 그냥 확 불을 지르고 싶다면 깊게는 아니지만 마치 사귄 지 일주일 정도 된 풋풋한 커플들처럼 그냥 너랑 있고 싶다, 목소리 듣고 싶다, 전화해줘와 같은 나름의 간질간질한 플러팅을 해주는 것도 효과 만빵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나름 좀 경륜이 있는 언니들은 이 과정에서 남자에게 먼저 손을 잡아주거나 헤어질 때는 백허그를 해주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섞어서 그 남자의 머리를 더 핑핑 돌게 해줄 겁니다. 딱 2단계 때가 빼지 않고 막 적극적으로 밀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인사도 서먹서먹한 사이에 막 대뜸 들이대는 게 아니라 이게 남들이 이야기하는 썸을 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최소한 요 정도는 썸의 맛을 느끼게 해주고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귀면 어떤 맛이겠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고 이런 단계로 들어와야 이제 남자도 단순히 이 관계에 멈춰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가 더 궁금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번외로 이미 사귀고 난 커플들이 하면 더 좋을 빌드업도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연애를 넘어 이제 미래까지 그리고 싶다면 이 다음 빌드업도 있어요. 5번째, 남편 대 아내. 이때부터는 그냥 멜랑멜랑한 스킨십, 썸 이런 게 아니라 가정적인 키워드가 등장하는 거죠. 요리를 해주거나 식습관에 관여를 해서 건강을 신경 써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야? 보통 와이프들이 하는 일이죠. 또 남자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이벤트를 해주는 퍼포먼스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저축을 잘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나름 돈에 대한 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단순한 연애 관계를 넘어 결혼한 사이, 즉 경제 공동체로서 내가 얼마나 현명한지 그 모습을 어필하는 것도 연인을 넘어서 다음 미래까지 상상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그냥 연애만 하고 지나가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단순히 여친 대 남친으로 연애하기에 재밌는 여자가 아니라 남편 대 아내로서도 현명한 와이프가 될 수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거 다 안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때문인가? 뭐 죄다 뭐 호캉스니 명품이니 자랑질이야. 그것도 한때야 남들이 다 바보라서 현모양처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갖는다고 시무룩해질 필요도 없고요. 일단 고백을 던지자 하는 그런 흑역사를 쓰지도 마시고 뭐 대충 사이즈 재봤을 때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때 딱 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뭐하러 굳이 쪽팔려야 돼. 좀 현명하고 여우같이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디 현재 나에게 관심이 없는 그 남자가 이젠 너 없으면 안 돼라고 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 높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